자, 컵스 대 클리블랜드 일단 보시다시피 뭐 홈런 허용 뭐 이런 부분 홈런 친 거 뭐 이런 것은 클리블랜드가 리그 꼴찌고 뭐 여러 부분에서 타격 면에서는 확연하게 컵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뭐야 마운드를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그 컵스도 홈런 억제가 상당히 좋죠. 리그 전체 1위라고 해요. 클리블랜드랑 더불어.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내일 경기는 홈런이 좀 덜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고, 양 팀 다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 또이또이한 것 같습니다. 타격만 컵스가 조금 더 낮고 그래 보이고. 내일 그리고 저스틴 스틸 대 칼 콴터릴인데 그 양 팀 다 이제 보면은 콴터릴도 부상해서 이제 갓 돌아왔고, 그 저스틴 스틸 이 친구는 이제 부상 돌아와서 두 경기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었죠. 부상 돌아와서 이제 두 경기 동안 그쵸 빠따 암이죠. 좀 예측하기 힘드니까. 아무튼 부상에서 돌아와가지고 5이닝 2실점, 6이닝 1실점 이렇게 해줬던 저스틴 스틸이었고, 그 이제 홈이랑 어웨이 차이도 약간은 있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보니까 뭐 안타, 그 이제 홈이랑 원정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홈에 왔을 때 피안타, 또 뭐야 볼넷, 이런 부분들에서는 관리가 조금 잘 되더라. 뭐야 역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틸에 지금 뭐야 시즌 방어율이 2.6이고 홈이 2.57, 원정 2.68인데요.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니까 홈에서 더 이제 뭐 피안타랑 볼넷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놨구나. 피안타랑 볼넷 같은 부분에서 관리가 좀 덜 된다. 근데 그 방어율은 큰 차이가 없더라. 그러니까 좀 뽀록성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홈에서 안타랑 볼넷을 더 내줬는데, 물론 뭐 이닝 차이도 조금은 있지만은, 근데 뭐 안타 숫자가 10개 차이여가지고 홈에서 안타를 분명 더 맞았는데 방어율은 그냥 또이또이하다. 뭐 위기 관리 능력이 좋은 건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저스틴 스틸도 땅볼 유도 비율이 50%가 넘는 그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예요. 땅볼 투수. 저는 이 땅볼 투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호의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 친구도, 그러니까 저스틴 스틸은 제 생각이지만은 뭐 앞으로 뭐 올 시즌을 떠나서 뭐 작년에도 저스틴 스틸이 괜찮게 해줬지만은 장기적으로 뭐 컵스의 에이스처럼 이렇게 불릴 만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꾸준하게 땅볼이 50%를 넘기고 있는 투수예요. 오늘 왜냐면 제가 이제 뭐 최근 들어 뭐 전에는 이런 거 많이 말씀 안 드렸는데, 왜냐면 이것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근데 무튼 저스틴 틸은 땅볼 유도 비율, 여기 GB%가 그라운드볼 비율, 옆에가 플라이볼 비율인데 GB%, 땅볼 비율이 상당히 높은 투수다.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투수 운영하는 데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런 투수고. 반대로 이제 콴터리 같은 경우는 부상 전에 엄청 안 좋았어요. 딱 그러니까 5월 31일까지 이렇게 뛰고선 지금 그 이후로 6월 이제 마지막 날에 등판하게 되는 거니까 약 한 달 정도 쉰 거죠. 마지막 두 경기 4이닝 6실점, 4.1이닝 8실점 이렇게 엄청 쳐맞았었고, 그래서 그 4월 달에도 5.40, 5월 달에도 5.77 이렇게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귀전인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복귀하는 투수들한테 별로 호의적이지가 않았어요. 데뷔하는 루키 투수나 부상에서 갓 돌아온 투수, 얘네들은 아무래도 좀 메이저에 돌아오면은 그 경기는 좀 쳐맞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맞아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런 점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컵스는 4연패, 클리블랜드는 지금 이제 뭐 최근 두 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죠. 근데 직전 어제 이제 켄자전에, 오늘이라겠구나, 오늘 아침 켄자전에 14만타를 쳤는데 3점밖에 못 뽑아내면서 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찬스 살리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방금 근데 어제 경기에서는 14안타로 14점 내고 뭐 그랬었는데, 무튼 점수 뽑아먹는 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 한 5경기 정도 이렇게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그 팀 방어율도 1.75, 뭐 선발이나 불펜 다 포함해서 1.75로 엄청 잘 틀어막았고, 팀 타율도 2.9, 2할 9푼 엄청 좋더라.
최근 포스만큼 클리블랜드가 오히려 좋다. 다만 내일은 이제 선발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퀀트릴이 좀 털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복귀하는 투수들이 뭐 제 예상과는 달리 은근히 잘 막는 경우도 많았더라,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언더가 오히려 좀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거,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인 경우에는 컵스가 별로 못하더라, 뭐 이런 게 보여요. 리그 15위 수준의 OPS가 리그 29위 수준으로 줄어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저런 것들까지 참고를 하면은 언더를 한번 찔러보면 하지 않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클블은 불펜이 상당히 좋은 친구들인데 어제 좀 불펜 조언을 많이 했었죠. 클라세가 불론 했었으니까 클라세 나올 정도면은 거의 뭐 경기를 닫는 거였는데 못 닫았다는 소리고, 컵스는 이제 그 불펜 방어율이 4.06이지만 최근에 많이 회복을 했다. 거의 뭐 4.4몇 채에서 이게 떨어진 거라 엄청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컵스 쪽을 좀 좋게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샌디. 신시내티 대 샌디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로 돌아왔다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 샌디 신시 홈구장이 여기도 되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라서. 그리고 내일 이제 신시 선발이 애쉬 크래프트죠. 애쉬 크래프트도 이 친구도 땅볼러를 꿈꾸는데 성적이 땅볼러처럼 안 나와요. 좀 신기합니다. 보면은 애쉬 크래프트는 일단 4월달에 2.10으로 좋게 출발했다가 5월에 9.21, 6월에 16.03 이렇게 방어율이 그냥 하늘을 뚫어버려가지고 지금 이제 불펜가 저기 마이너 가서 잠깐 쉬고 온 상태인데, 일단 저는 세스 루고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세스 루고는 원래 뭐 작년인가 하여튼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펜이었고, 복귀 후에도 뭐 직전 경기 피칭이 무난했어가지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습니다. 좀 평가하기 힘든 친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애쉬 크래프트 기본적으로는 땅볼을 지향하는 투수인데, 일단은 작년만큼 땅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47.2%에 머무르고 있고, 물론 뭐 MLB 평균보다는 높다고는 하지만은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피칭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거는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발투수는 뭐 루고에 대해서 자세히 평가는 못 내리겠지만 일단 지금 샌디가 뭐 못하고 있기도 하고, 신시내티 대 애쉬 크래프트는 저는 그래도 이 친구가 급작스럽게 드라마틱한 회복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워낙 최근에 많이 맞는 모습이고, 특히나 이제 직전 경기에 2주간의 이제 그 부상자 명단에 있다가 돌아온 상황에서도 4이닝 10피안타 6자책, 그러니까 피홈런도 3개나 됐었고 그냥 되게 두드러 맞았었죠. 이런 점들을 보면은 지금의 애쉬 크래프트는 뭐 드라마틱한 상승을 갑자기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게 또 그 신시내티 뭐 계속 누적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의 신시내티는 많이 맞고 많이 내주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팀 색깔상 저는 오바를 일단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신시 대 샌디는. 근데 그러려면 당연하게도 뭐 샌디도 맞장구를 쳐줘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애쉬 크래프트는 비교적 공략하기 쉬운 선발 투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고, 뭐 세스 루고가 갑자기 뭐 엄청 틀어막아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가지고 기준점이 10.5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할만하다고 봅니다. 신시내티의 최근 10경기에서 10.5 기준으로 언어버를 살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정도 오바가 났네요. 뭐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그리고 샌디에고는 원정에서 언업이 최근 10경기에서 하나, 둘, 3번, 4번 정도네, 4번. 뭐 어느 정도 그 샌디에고 빠따가 개선되길 바라야 되는데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애쉬 크래프트의 존재 때문에, 그리고 샌디에고 빠따의 빠따가 많이 식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두 개를 저울질 해 보면은 오늘 뭐 샌디에고가 그래서
그 이제 클로저들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당장 오늘 또 팀 힐이 불론 저질러도 지난번 등판에도 팀 힐이 막 폭투하고 지랄하고 막 그래가지고 실책으로 점수 뭐 불론하고 막 그랬었는데 점수 주고 내일도 이제 뭐 팀 힐은 못 나오겠지만 뭐 닉 마르티네스라든지 그런 선수들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클로저 아주 그냥 단단한 불펜만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은 저는 이 경기 그래도 신시 프렌도 괜찮아 보이고 신시가 프렌 받았다는 게 일단 웃겨요. 신시가 샌디 상대로 프렌 받았다는 게 사실 좀 웃긴데 애쉬크래프트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저는 여전히 빠따력은 신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원정에서도 그래도 막 16안타씩 치고 하니까 일단은 저는 오바나 신시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는 조금 더 도박적인 거라 봐야 되고 신시 프렌이 더 안정적이긴 해요. 다음 경기 필리 대 워싱턴. 필라델피아는 산체스, 그러니까 불펜데이인 셈이에요. 뭐 산체스가 근데 불펜데이라고 해야 되나? 산체스는 4.1이닝, 5이닝, 뭐 4이닝 이렇게 던져왔는데 나름대로 오프너라기에는 꽤 많은 이닝을 던집니다. 막 템파의 치리노스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튼 그 필라델피아 불펜데이를 돌렸을 때는 8대9 패배, 3대2 승리, 2대4 패배 이랬었어요. 최근 경기들을 보면은. 그래서 언오버도 예측이 힘들고 승패도 예측이 힘듭니다. 뭐 점수 차이도 많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마 뭐 산체스를 위시로 뭐 스트럼이라든지 또 누가 있냐? 필라델피아 필리스, 메스트럼이라든지 롱릴리프 역할은 많지는 않겠다. 무튼 왜냐면 오늘 또 그 스티븐 마츠도 나오고 또 누구 나왔더라 마츠 이어서. 마츠가 아니지. 롱릴리프 역할을 해줄 게 일단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산체스가 털려버리면은 마땅히 던질 투수가 많지는 않아요. 스트럼도 뭐 멀티이닝 던질 수 있는 친구긴 한데 일단 필리스 자체의 그 지금 불펜 소모가 많은 상황은 아니에요. 뭐 계획대로 그 이제 필리가 불펜데이를 돌리는 그런 계획대로만 된다면야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일단은 산체스를 투입을 하고, 산체스도 그리고 땅볼 선수예요. 땅볼 선수. 시즌 방어율도 3.00으로 나쁘지 않고 땅볼 투수인데 아무래도 좀 던진 이닝이나 이런 게 좀 원래 불펜 선수였고 던진 이닝이 작다 보니까 좀 더 누적이 쌓여야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제 워싱턴에는 이제 조슈아 그레이가 나옵니다. 조슈아 그레이는 이제 홈보다는 원정에서 좀 약해요. 원정에서 좀 강해요. 홈에서는 5.47인데 원정에서는 2.48로 꽤 강했다.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 특히나 이제 원정에서는 피안타랑 그 삼진 잡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이제 필리의 빠따를 이제 조슈아 그레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필리가 뭐 승리는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뭐 빠따가 속 시원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이또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더구나 그리고 또 하필 또 그레이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 4월달 5월달은 2점대였는데 6월달 들어서 4.88로 조금 더 이제 불안한 피칭을 하는 모양새이긴 해요. 다만 뭐 직전 경기는 꽤 잘했다는 점, 그런 점들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직전 경기가 이 샌디에고와 경기에서 샌디에고 원정에서 누구랑 붙었었지? 샌디가 그 불펜데이 돌린 날에 5.1이닝 무실점 해주고 그 뒤로 뭐 피네건 뭐 합이 이런 애들 나오면서 잘 틀어막아줬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약간 오바팀 색깔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약간 퇴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불안한데 필리가 내일 적당하게 그레이한테 점수를 뽑아준다면은 8.5. 좀 고민된다. 왜냐면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필라델피아 뭐 선발이 죽여준다 막 이랬었는데 사실 그 얘기는 이제 산체스는 불펜데이니까 불펜데이는 해당이 안 돼갖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워싱턴이 좌완 상대로는 꽤 잘 쳐요. 워싱턴이 좌완 상대로 할 때는 OPS가 조금 올라가는 애들이다. 내일도 좌완 상대 원정 밤 경기의 경우에는 795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체스를 꽤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워싱턴도 불펜을 한번 보면은 워싱턴 불펜은 아예 쓴 적이 없었고, 필라델피아 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마르테, kimbrel, 소토 이렇게 썼으니까 뭐 알바라도도 있고 제프 후먼도 있고, 불펜은 그냥 크게 뭐 쓰인 것 같지는 않네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그냥 오바 쪽만 보도록 할게요. 승패는 좀 어렵고 오바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바를 보는 거라면은 조슈아 그레이가 점수를 어느 정도 주는 상황에다가 그 크리스토퍼 산체스도 조금은 맞아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이 친구도 뭐 아주 잘 막는 뜻은 아니니까. 막 약간 산체스랑 그 피츠버그의 그 친구 누구야? 오티즈. 피츠버그의 오티즈랑 약간 겹쳐 보이는데 오티즈는 종종 보여줬잖아요. 얼마 전에 8이닝 1실점도 하고 그 전에는 7.2이닝 2실점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오티즈의 반면 산체스는 그런 유형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치 자체가 그 정도는 아닌 투수다, 산체스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볼티 대 미네소타. 내일 댄 크레머랑 파블로 로페스가 나오네요. 댄 크레머, 파블로 로페스. 요새 볼티 근데 선발들은 나쁘지 않게 잘해주던데. 브래디쉬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친구도 그렇고, 타일러 웨스는 직전 경기 좀 부진하게 했지만은, 뭐 무튼간에 이 크레머도 최근에 좀 잘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최근 한 3경기 정도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뭐 7이닝 3실점 이렇게 꽤 괜찮게 막아줬고, 최근 10경기에서 그러니까 3.39, 본인의 방어율 4.50, 시즌 방어율 4.50보다는 좋은 모습이었고요. 이 친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닝 대비 피홈런이 많다. 피홈런이 17개니까 많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이닝, 최근에도 이제 피홈런이 좀 많았어요. 저는 뭐 홈런이 약점인데 최근 경기들에서는 뭐 볼넷이나 안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되면서 그렇게 좀 리스크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준다. 그리고 로페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4.41인데 홈이랑 원정 차이가 조금 있다. 특히 원정에서 오히려 좋은 모습이다. 근데 원정에서 보면은 이 선수가 96이닝을 던져가지고 홈 47, 원정 49이닝으로 거의 또이또이인데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피안타, 뭐 피홈런이 원정에서 조금 오히려 많거든요. 7개로. 그런데 그 방어율 차이는 3점이나 나더라. 홈에서 5.94, 원정 2.94인데 그 왜 이렇게 홈에서 방어율이 높은지 모르겠다. 계산이 잘 안 돼요. 몰아서 맞았는지 어쨌는지. 일단 뭐 피안타나 볼넷 뭐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그렇더라. 그래서 좀 이 방어율에 약간 괴리가 있는 상태다. 원정 방어율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정에서 피안타라든지 홈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무튼 그렇고, 그 문제는 뭐냐? 볼티는 빠따 기복이 있고 미네소타는 빠따가 좀 하향세라는 거예요. 기복이 있다는 건 계속 퐁당퐁당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 최근 이제 볼티가 전부 다 홈경기였는데 3안타, 3안타, 11안타, 7안타, 12안타, 3안타, 10안타 이러고 있어요. 그래갖고 빠따 기복이 매 경기 있는 상황이라 내일 경기는 사실 못 칠 순번상으로 못 칠 순서고, 지금 그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애틀랜타와의 시리즈에서 전부 언더가 났었죠. 근데 뭐 이거는 애틀랜타 빠따가 안 터진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애틀랜타 빠따도 안 터지고 미네 빠따도 안 터졌지만은 기본적으로 미네소타가 빅bet 팀이긴 해요. 빅bet. 그러니까 홈런을 잘 까는 팀인데 뭐랄까 점수는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밟히고, 저는 그래서 내일 경기는 볼티 승 쪽이 좀 좋다고 보이거든요. 뭐 볼티 승 1.69면은 충분히 괜찮은 배당이다 싶고, 언어버는 굳이 가자면 언더. 예. 그냥 뭐 최근에 양팀 다 빠따 기복도 있고 갑작스럽게 뭐 크레머가 미네소타한테 홈런 엄청 맞고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서, 예. 일단 전 볼티 승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다음으로 이제 피츠버그 경기 말씀드릴게요. 피츠버그 밀워키. 내일 피츠버그는 이제 오스발도 비도, 밀워키는 이제 프레디 페럴타인데, 사실 이 오스발도 비도도 데뷔하고선 이제 3경기밖에 안 뛰어가지고
뭐 말씀드릴 게 딱히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뭐 4이닝 1실점, 6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이랬고, 뭐 피안타나 뭐 삼진 잡는 능력 이런 건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 제가 그 오스발도 비도의 이제 피칭을 봤는데 뭐 슬라이더랑 그 싱커 투심, 슬라이더랑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더라. 그 점만 눈에 띄었는데, 사실 슬라이더랑 투심 조합이면은 그 삼진 잡는 능력에 이제 좀 좋은 조합이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눈에 띄게 뭐 15.2이닝에 18K면은 뭐 신인치고는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은 뭐 눈에 띄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오스발도 비도가 아주 특출난 선수다 뭐 이렇게까지는 지금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뭐 프레디 피라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친구도 시즌 초반에 비하면 많이 맞고 있죠. 초반 5월 초까지만 해도 잘했는데 5월 5월 중순 넘어가부터 그냥 개 맞아가지고 5월 중순 넘어서 5.1이닝 6피안타 6실점 6이닝 3실점 하더니 2.1이닝 10실점으로 아주 그냥 나락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그냥 좀 적당히 해주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패스예요. 피츠버그가 연패 끊고 난 다음부터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좀 끈끈한 승부를 할 때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그래도 좀 3연승을 달렸죠. 그러니까 이 피츠버그를 뭔가 파악하기가 힘들어, 지금 현재로서는. 제 생각으로는. 네. 그리고 피츠버그에 지금 빠따적으로 미친 선수가 또 있기도 하고, 데이비스라고 신인 선수. 그래서 양팀 빠따를 좀 계산하기가 힘들다. 미러키는 뭔가 이렇게 막 두 자릿수 안타도 막 시원시원하게 못 치는 팀인데 꾸역꾸역 이기기는 하는 것 같고, 오늘도 보면은 꾸역꾸역 불펜의 힘으로 또 이겼죠. 그래서 예상이 좀 힘들다, 피츠버그 미러키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토론토 보스턴 경기 볼게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이 만나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붙으면 와 엄청 타격전이 기대가 된다 막 이랬었는데, 요즘 분위기상으로는 안 그렇죠. 내일도 일단 베리오스 대 베리오스 대 팩스턴. 자, 일단 베리오스가 직전 경기에서는 그 마이애미전, 제가 이제 마이애미전 때 베리오스가 확실히 호투를 해줄 거다 막 이랬었는데, 저 경기에서 한번 배신을 했어요. 4이닝에 5실점하고 결과적으로 마이애미가 11대 0으로 그냥 두들겨 팼으니까. 좀 베리오스는 제가 좀 믿는 투수였는데 한번 저렇게 꺾이고, 직전 경기 그 오클랜드전에서도 6이닝 3실점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리오스를 좀 믿는 편이긴 해요. 일단은 베리오스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있는데 홈에서 잘하죠. 홈에서 좀 특출나게 보이는 점은 뭐 볼넷이 많이 줄어들더라. 볼넷 원정에서는 19개인데 홈에서는 9개로 많이 줄고, 뭐 이닝 차이기도 하지만은 그냥 뭐 이닝당 1개 정도의 삼진 정도 잡아주는 모습이고, 뭐 피안타 같은 경우는 홈에서 조금 덜 맞습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얘가 시즌 초반에는 살짝 안 좋았어. 4.71로 했으니까 4월달 4.71, 5월달 3.19, 그리고 6월달 3.03 이런 식으로 점차 좋아지는 모습이었고, 제가 뭐 말씀드린 게 뭐 제가 이제 베리오스를 믿었던 마이애미전에 털렸다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냥 그 경기 이제 전후로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토론 같은 경우는 어제 경기에 이제 그 샘프와의 시리즈에서 불펜을 좀 많이 썼죠. 불펜을 특히 승리조가 다 쓰였고, 로마노가 또 막판에 또 1실점을 했었고, 또 그리고 근데 뭐 눈에 띄는 거는 베리오스가 저기 상대 보스턴 상대로 꽤 잘 막은 게 일단 눈에 띄어요. 오랜만에 이것도 한번 보면은 베리오스, 호세 베리오스 94타석 상대해가지고 2할 3푼 3리, 94타석에 2할 3푼 3리면 굉장히 뭐 나쁘지 않은 거죠. 특히 또 상대들을 보니까 라파엘 데버스한테 25타수 5피안타, 뭐 홈런 하나 있고 리트 하나 있긴 하지만은 뭐 피안타율은 2할밖에 안 된다. 버주구한테는 조금 약한 편이죠. 4할 때 타율이니까. 그래도 뭐 장타는 썩 많지 않았지만 다행히 키케한테는 상당히 강했고, 뭐 아로요, 듀발, 저스틴 터너한테도 괜찮은 편이었죠.
제런 듀란한테는 살짝 약했고 요시다한테 약한 것도 좀 눈에 띄네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2할 3분 3리면 괜찮게 막은 것 같고, 다만 여기에 TK 에르난데스 비율이 조금 높아가지고 좀 뻥 스탯 같기는 하다,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이 팩스턴의 경우에도 그 상대 타율이 2할 3푼 4리에요. 이것도 봤어야 되는데. 그리고 107회나 상대를 쓰니까 충분히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표가. 팩스턴은 조지 스프링어한테는 37타수 9피안타, 홈런 3방으로 살짝 뭐 약한 편이라 해야 되나? 그래도 삼진도 12방이나 잡았고, 맷 체프먼 14타수 무안타로 제압을 했었고요. 메리필드한테도 15타수 4안타로 나쁘지 않은 편. 불게주한테는 8타수 2안타. 비지오, 근데 뭐 케빈 비지오는 뭐 지금 사실상 나가리 있으니까. 그 외에 뭐 히어마이어한테 5타수 2안타. 그냥 전반적으로 양 선수 둘 다 서로 상대한테는 나름대로 잘 막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팩스턴이 직전 경기에 이제 그 화싹전에 4이닝 던졌는데 63구밖에 안 던지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지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뭐 그때 뭐 갑자기 주자를 쌓았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뭐 살짝 부상이 있는지. 왜냐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음 경기 때도 이런 부상 조짐으로 인한, 뭐 당장 지난 경기 이제 맥클라난 같은 경우, 그때 맥클이 갑자기 캔자전에 3이닝인가 던지고 내려갔는데, 무튼 그런 것처럼 갑작스럽게 뭐 부상 징후가 발견이 돼가지고 털릴 확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뭐 무튼 팩스턴도 올 시즌에 부상에서 5월달에 돌아와서 5.14, 5월달 그랬다가 6월달은 5경기 2.22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그 보스턴은 베이오와 팩스턴이 선발진을 지금은 지탱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나름대로 책임감 있으니까 잘 해주길 바란다. 약간 이런 기대를 걸어보고요. 저는 이 경기는 언더도 좋아 보이고, 언더를 안 써왔네. 뭐 서로 선발들의 이름값도 있고, 어쩌면 제가 베리우스랑 팩스턴을 고평가하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뭐 워낙에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가 빡센데다가 서로 간에 이제 늘 한 경기 한 경기가 와카랑 직결되는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엄청 치열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스턴 빠따가 완전 밑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스턴 빠따가 어쩌다 이 지경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10경기에 2할 2푼 4리로 엄청 안 좋고, 5경기를 보면 2할 1푼 1, 2, 홈런도 2방밖에 없다. 뭐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약한 상태고, 반면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조금 왔다 갔다 해요. 오늘도 3안타 치고 겨우 이겼죠, 샘프한테. 근데 뭐 그전 경기에 보면 12안타 친 적도 있고, 뭐 최근 한 5경기로 좁혀봐도 2할 8푼 1리로 나오긴 하거든요. 다만 그 저기가 눈에 띈다. 그 기복이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리고 표본이 얼마 없긴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좌한 상대로 홈 밤경기인 경우 664밖에 안 된다. 뭐 표본이 얼마 없어요. 이것도 제 옆에 200타석조차 안 되는 지표라서 좀 옆에 표시를 해놨는데, 크게 보실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좌한 상대로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을 보고 있고, 빠따 차이 때문에 토론토 승리 쪽을 좀 더 좋게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불펜 소문은 토론토 쪽이 조금 더 컸다는 점, 이 점도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치 대 샌프란시스코 가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제가 좀 뭐랄까 응원하는 팀이라 해야 하나? 불펜데이 성적도 엄청 좋고 해가지고 좀 저는 나름대로 샘프 경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요새 조금 빠따가 안 좋죠, 샘프가. 뭐 상대 지표는 이렇고, 지금 보시면 위쪽이 샘프와 아래가 매치고요. 내일 경기는 카라스코 대 RX 콥인데, 일단은 카라스코는 지금 우리가 알던 뭐 그 시절의 카라스코가 아니죠, 사실상. 옛날에 진짜 삼진 머신에다가 뭐 클리블랜드의 9위 그냥 이빠이 되는 투수 막 이랬었는데, 올 시즌에 일단은 홈이랑 원정 차이도 엄청 크고, 홈에서 8.20, 원정 4.91인데, 일단 홈에서 보면은 홈에서 8.20은
뭐 안타 그냥 안타 자체도 많이 맞고 뭐 볼넷도 잘 안 지금 제구력도 별로고 여러모로 그냥 카라스코는 안타까운 수준인 것 같아요. 뭔가 제 생각에는. 다만 이제 뭐 그 뉴욕 매치가 그리고 어제 또 불펜 또 많이 썼어요. 뭐 좀 타이트한 승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데이빗 로버스까지 올릴 정도로 좀 불펜 통으로 왜 그렇게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썼고 지금 그리고 이제 샘프는 내일 알렉스 코비거든요. 이 친구도 제가 좋아하는 땅볼 투수인데 알렉스 코비 부상자 명단에 갔다 왔죠. 한 2주 정도 갔다 왔는데 계속 잘해주다가 5월 6 뭐라고 해야 되지? 잘해주다가 조금 안 좋았었어요. 5이닝 4실점, 4이닝 2실점 이렇게 하고 일단 시즌 초반에 1.91 그리고 5월달에 4.01 왜냐면 이게 좀 몰아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다 6월달에는 3.24로 좀 회복을 했는데도 종종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었다. 그래서 일단은 복귀전인데 복귀전에 과연 잘할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 홈 어웨이 편차가 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내일 원정 경기지만은 홈에서 조금 약해요. 홈에서 1.43 원정에서 좀 약해요. 홈에서는 1.43인데 원정에서 4.61이더라. 원정 경기에서는 특히 안타, 홈런 같은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그 던진 이닝 대비. 근데 이 친구가 보면은 78이닝 던져서 87피안타니까 방어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맞는 편이에요. 피안타를. 그리고 피홈런도 홈에서는 1개, 원정에서는 5개 이렇고 이런 점이 제일 눈에 띄고요. 그 샘프가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샘프가 빠따가 식은 게 좀 많이 큽니다. 예. 샘프가 빠따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연승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런지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물론 연승 기간 막바지에도 그렇게 빠따가 시원시원하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 특히 토론토와의 시리즈에서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치 빠따를 그렇게는 믿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알렉스 코비 홈런도 많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점들을 좀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언더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경기 애틀 대 마이애미 말씀드릴게요. 애틀랜타 마이애미 네. 내일 이제 소로카 대 호잉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로카는 저번에 한번 복귀를 했다가 한 경기 던지고 다시 내려간 것 같죠? 사실 소로카가 애틀랜타 선발진의 하나를 좀 지탱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올 시즌에 그런 기대를 받았던 소로카 또 누구야? 소로카랑 그 맥스 프리드 또 한 명 누구지? 그 있는데 소로카 맥스 프리드 이름 기억 안 나. 얼굴은 기억나는데 아무튼 지금 그 선발도 지금 나가리 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인데 일단 소로카가 돌아는 오죠. 근데 소로카는 뭐 알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투수들한테 호의적이지 않아가지고 얘가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마이애미는 불펜 데이인가 내가 아마 호잉이 나와서 그 오프너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그 마이애미는 필승조가 이미 가동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필승조가 가동이 되어서 불펜에 조금 구멍이 있고 마이애미 불펜데이는 11대 0으로 이긴 적 한 번, 4대 3으로 이긴 적 한 번. 불펜데이 성적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애틀과 마이애미 대결에서는 총 이제 7번 붙었는데 애틀랜타가 올 마인을 했더라. 이런 점이 눈에 띕니다. 한 번은 마이애미가 이겼는데 나머지 경기는 그냥 다 마인을 했더라. 그리고 뭐 빠따력 애틀의 빠따가 지금 뭐 두말하나 없이 좋잖아요. 근데 마이애미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가 오히려 좋다. 지금 애틀이 최근 10경기에서 3할 8리로 상당히 좋고 홈런도 29개를 까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도 보니까 지금 2할 9분 8리 그리고 팀 방어율 자체가 1.86 선발은 무려 1.19 이런 상황이다. 다만 이제 선발의 이 좋았던 선발들이 퇴색되는 그 내일 불펜데이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죠.
마이애미 지금 경기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마운드 지표가 좋았던 게 조금은 퇴색되는 불펜데이다 보니까 내일은 마이애미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감도 있고, 소로카가 복귀전에서 어느 정도 점수는 주지 않으려나 약간 이런 기대감들 때문에 저는 내일 경기 9.5라는 기준점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오바를 택하겠습니다. 그래도 근데 9.5는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아무리 애틀랜타가 잘 친다지만 이걸 오바를 찍어야 되나 싶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너무 저긴 하지 마시고, 이 경기는 마이애미가 좀 필승조도 구멍이 나 있다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오바가 나는 그림이려면은 애틀랜타가 그냥 10 마인을 해서 혼자 그냥 홀로 뭐 오바를 낸다든지 그전 한 8점 가량 내준다든지, 왜냐면 소로카가 좀 털려줄 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이 경기 패스하셔도 좋고, 저는 근데 굳이 가라면 오바일 것 같아요. 굳이 가라면 어려워요. 내일 좀 물부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텍사스 대 휴스턴 가보겠습니다. 텍사스 대 휴스턴. 내일 존 그레이죠. 존 그레이. 그리고 상대는 그 로네 블랑코인데, 로네 블랑코는 파악하기가 좀 힘듭니다. 뭐 이 친구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딱히 막 보이는 지표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단 존 그레이는 상대 그 방어율이 3.12고 상대 타율은 18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이 존 그레이한테 굉장히 약했다, 뭐 이런 게 특히 보입니다. 그리고 존 그레이는 내일 홈 경기인데, 이 친구는 홈보다는 원정에서 잘합니다. 원정에서 시즌 방어 2.89인데 홈에서는 3.79. 홈에서는 특히 피안타와 피홈런이 더 늘더라. 이 친구는,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얘가 원래 땅볼 투수였거든요. 그리고 쿠어스에서 뛰던 선수다 보니까 땅볼 투수라는 점이 굉장히 이점으로 발휘가 됐었는데, 존 그레이가 쿠어스를 뛰쳐나오고 나서부터는 땅볼 투수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좀 눈에 좀 들어와가지고 존 그레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 보시면은 꾸준하게 뭐 이렇게 뭐 아주 극단적인 땅볼 투수라고 말하기 좀 뭐하지만은, 그래도 땅볼적인 부분들이 좀 큰 선수였는데, 뭐 중간중간에 이런 적도 있었고, 이 시즌에는 근데 방어율이 6점대였습니다. 6.6인가? 그랬었고, 근데 올 시즌에 이제 22년도를 기점으로 그 산을 내려왔죠. 산에서 내려오고선 텍사스에서는 좀 이런 땅볼 유도율이 많이 줄어들더라.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눈에 띄었고, 올 시즌 더 줄었죠. 보니까 뭐 구사는 구종 이런 것들도 보면은 뭐 포심 같은 거 좀 줄고 슬라이더가 좀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체인지업이나 커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쓰더라, 뭐 이런 게 눈에 보이긴 했어요. 변화구 구사율이 높아졌다. 그래서 존 그레이가 오히려 스타일을 바꾸고 조금 더 이제 그 산 밖에서는 더 성공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거 언급만 좀 드리고 싶었고, 텍사스는 내일 불펜 소모를 좀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또 뭐 슈보츠 같은 선수 외에 뭐 다른 선수들은 조금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휴스턴도 직전 경기 엄청 불타올랐었고 텍사스도 잘 쳤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레이의 최근 성적들, 물론 이제 막 3경기 전에는 9이닝 뭐 1실점하고 12K 잡으면서 엄청 잘했지만은, 그 다음에 토론토한테 2.1이닝 6실점, 그리고 양키스한테 5이닝 1실점 하면서 패배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레이가 잘하다가 한번 털렸어가지고, 이 친구가 5월 말부터 6월까지는 엄청 잘했는데 5월달에 1.95기도 했고, 6월 첫 경기는 되게 잘했는데, 첫 두 경기는 되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뭐 아주 이렇게 뭐 칭찬 일세로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펜 차이도, 텍사스는 원래 애초에 뭐 불펜이 아주 훌륭한 팀은 아니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불펜이 좋았다가 많이 내려왔죠. 뭐 이런 점들 생각하면은 이것도 어려워. 근데 저
그레이 나오는 경기인데 오바 찍기가 힘들긴 해요. 그것도 좀 기준점도 9.5여가지고 오늘은 어느 때는 다 기준점이 아쉽고 승패를 가자니 이거 텍사스 승가면 편할 텐데 휴지가 직전 경기에 또 잘 쳤어가지고 에털 대 마임도 에털 승가면 편한데 소로카인데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좀 여러 가지 점이 맞물려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배팅 안 하고 싶은데 굳이 가라면 오바일 것 같습니다. 오바. 자, 다음 경기 이제 콜로라도랑 디트 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형님 어서 오시고요. 콜로라도 대 디트로이트. 자, 쿠어스인데 내일 오스틴 곰버가 나오죠. 제가 직전 경기에 오스틴 곰버를 믿었는데 곰버가 제 믿음을 버리고 코트로 해줬습니다. 5이닝 2실점밖에 안 해주면서 천사 상대로. 그랬던 곰버인데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곰버 이 친구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77이닝에 19 피홈런을 하는 친구인데 뭐 잘 버텨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얘를 언제 이 친구 나오면 원래 땡큐였는데 그런 게 조금 퇴색돼 가지고 살짝은 믿음이 식습니다. 털리는 쪽으로요. 반면에 이제 마이클 로렌젠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도 예전에 신시에서 뛰었던 만큼 쿠어스를 방문한 적이 종종 있는데요. 지금 그 로렌젠의 통산 쿠어스 성적이 9.39입니다. 9.39. 굉장히 얻어맞았죠. 근데 이 친구가 커리어 초중반에는 좀 불펜으로 많이 나왔어가지고 토롱 매치 경기요. 둘 다 어려운 경기인데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는 저는 토론토 승쪽 보고 있고 매치 경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경기도 저는 굳이 가라면 언더인데 에지가 나면 패스할 것 같아요. 근데 투수력이나 그런 거는 샘프가 낮고 빠따는 지금 샘프가 식어가지고 샘프 빠따가 좋다가 식어가지고 조금 계산이 잘 안 서네요. 저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입니다. 내일 그냥 전반적으로 경기가 다 어려워가지고 저도 내일 그냥 소액 정도만 하고 말려고요. 그냥 이어나가는 용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로렌젠 대 곰보 같은 경우는 이제 쿠어스에서 안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로렌젠, 그리고 올 시즌 그냥 7층 다운 피칭을 보여주고 있는 곰버인데 이것만 보면 오바 아닐까 싶어요. 근데 사실 그냥 투수 몇몇만 보면 오바인 것 같긴 한데 애매할 때도 종종 있어가지고 일단은 전 그러면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이 경기는 보이는 거는 명확하다고 봐요. 콜로라도의 디트 경기는 위에 있는 텍사스 휴지, 뭐 애틀 마이애미 같이 막 그리고 위에 있는 뭐 매츠 샘프 이런 것처럼 엄청 그 정도로 막 까다롭진 않기 때문에 그냥 저는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도 이 친구들인데 11.5면 좀 후한 것 같기도 하고. 다음으로 이제 켄자 대 다저스. 저는 이거 다저스 많이 갔는데요. 켄자가 일단은 던질 투수가 없어가지고 그런지 콜업을 했습니다. 알렉 마쉬라는 선수를. 근데 이 알렉 마쉬라는 선수를 또 살펴봤는데 뭐 대단할 거 없더라. 알렉 마쉬 어딨어? 알렉 마쉬. 이 친구가 일단은 메이저리그 데뷔하는 경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마이너리그 성적인데 뭐 마이너에서도 썩 좋지 않았어요. 올 시즌 내내 치르는 동안 어딨어? 지난 두 달 정도 동안 43.1이닝 5.19니까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죠. 지난 한 달간도 24.1이닝 4.44니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최근 2주 거기서 이제 두 경기 등판해가지고 2.70이었다. 그냥 이런 거 보고 올리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선수들이 갑자기 메이저리그 이제 데뷔전을 잘 치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그런 게 제 접근 방식이고 그래서 이 친구는 딱히 믿을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켄자도 불펜 소모를 엄청 많이 했죠. 클리블랜드랑 빡빡한 승부하면서 불펜 소모도 많이 했고 내일 마쉬가 털리는 경우에 롱릴리프로 올릴 만한 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시리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첫 경기부터
그 선발이 무너지고 불펜에 그렇게 막 과소모를 한다. 당장에 또 쓸 불펜도 많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만약에 다저스가 초반부터 점수를 많이 내면은 그냥 부서질 경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다저스 마인이랑 오바를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러려면은 바비 밀러가 이제 돌아오는 경기에서 좀 본인이 그 시즌 초반 4경기 동안 좋았지만은 2경기 동안 안 좋았었죠. 그런 안 좋은 분위기를 끊어내야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바비 밀러는 뭐 올 시즌에 데뷔한 투수들 가운데서는 돋보이는 구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하고요. 근데 100마일짜리 공을 갖고 있어도 이게 상대 타자한테 헛스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바비 밀러는 좋은 공에 비해 헛스윙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상대 그러니까 스윙을 유도해야 된다거나 뭔가 변하고 배합 이런 점들이 아주 훌륭한 투수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직은 뭐 신인 투수니까 그런 점이 좀 걱정인데 내일은 좀 개선되기를 바라보면서 일단은 저는 캔자 대 다저스는 다저스 마인 그리고 오바까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캔자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세인트루이스 대 뉴욕 양키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양키스 경기는 당분간은 관망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어쩌면 지금이 제일 찬스일 것 같기도 한데 저는 당분간은 조금 구경만 하려고요. 왜냐면은 일단 뭐 내일 근데 리버라토레거든요. 매튜 리버라토레가 런던 가서도 개 맞고 왔죠. 뭐그 전에들도 뭐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홈이랑 어웨이 갭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내일 근데 홈에서는 잘했는데 홈에서 2.51이에요. 그 원정에서 9.00인데 홈에서는 2.51이더라. 근데 당장에 뭐 던진 이닝이 얼마 안 돼갖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양키 같은 경우는 세베리노도 좀 올 시즌 그 등판이 좀 늦었었죠. 근데 5월달에 이제 2경기밖에 안 했습니다. 5월 중순쯤에 이제 시즌 데뷔를 해가지고 5월달에 2경기 1.59였는데 그 6월달 되면서 5경기에 6.93이더라. 그러니까 뭐 점차 이제 리그에 적응을 제대로 못했다 할까요? 뭐 그랬었죠. 근데 다만 그렇게 맞는 분위기에서 직전 6월 25일 텍사스전에서는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더라. 이런 거는 보여요. 그래서 과연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될지. 그리고 이 세베리노도 홈에서는 2.55지 원정에서는 7.85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경기가 또 원정이다 보니까 원정을 살펴봤더니 뭐 이 친구도 시즌 데뷔가 늦은 만큼 이닝 지표가 많지는 않지. 그 표본이 많지는 않은데 일단 확연하게 또 원정 피안타가 많아진 모습을 보여요. 뭐 17.2이닝, 18.1이닝으로 이닝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홈에서는 12피안타, 원정에서는 27피안타예요. 2배가 넘게 많이 맞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도 어쩌면 원정 경기니만큼 세인트루이스 타자들이 세베리노를 공략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 둘 다 세베리노나 리베라토레나 문제가 좀 보이는 게 뭐냐면은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얘네 둘 다 그 하드히트랑 그 배럴 타구 비율이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여기 하드히트 비율, 여기 하드히트 비율, 배럴 타구 비율 둘 다 파란색이죠. 자, 뭐 하드히트는 이제 상대팀 타자가 이 투수에 친 공이 그 95마일 이상 속도로 확 날아간다. 그리고 배럴 타구는 95마일 이상 플러스 발사각도도 높게 날아간다. 이런 타구들은 장타가 될 확률이 높다. 이 타구였는데 이런 타구를 맞는 비율이 양 선수 둘 다 높다는 겁니다. 하드히트 비율이 뭐 세베리노 같은 경우 47.4%면 굉장히 높은 편이고 배럴 타구 비율도 12.3%면 엄청 많이 맞는 거죠. 리그에서도 이런 투수들이라 가지고 조금 뭐 다득점 승부도 예상해 볼 법합니다. 일단 저런 거 상으로는 양팀 다 뭐 지표가 좋은 선수들도 아니고 그리고 더구나 그 세인트루이스 빠따는 조금 이 기복이 있어 보이는 반면 양키스는 이제 그 퍼펙트 게임 이후로 지금 빠따들도 굉장히 선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뭐 스탠튼이라든지 뭐 도날슨도 오늘 또 2타점인가 기록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여러모로 양키스 빠따가 터지는 기폭제가 됐지 않나 뭐 팀 경기력이 좋아지는 기폭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음. 일단은 근데 저는 관망만 하도록 할게요. 이 경기도. 일단 양키스를 당분간은 관망만 하겠다. 일시적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분위기가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팀 분위기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양키스 경기는 저는 패스지만은 여러분들한테는 오바가 살짝 좋아 보입니다라고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천사. 애리조나 대 천사 경기는 누가 나오냐? 캐닝이랑 헨리는 둘 다 뭐 예측하기 힘든 투수들이죠. 캐닝 대 헨리. 사실 이런 투수들 나오는 경기를 뭔가 이 분석으로 풀어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데, 일단 뭐 캐닝 같은 경우 4.11, 5.33, 4.11 그냥 뭐야 4.11, 5.33, 2.35로 점차 좋아지는 모습. 캐닝은 그런 점이 확인되고 직전 경기도 잘했었죠. 6이닝 무자체. 저 경기가 완전 개 부숴버린 경기였나? 27대 1인가 그 경기 아닌가요? 25대 1 경기 맞네. 아무튼 캐닝은 그 경기 포함해서 최근에 꽤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토미 헨리도 나름대로 잘해주고는 있어요. 뭐 6.52, 3.70, 4.08로 뭐 이 친구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피칭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양 선수 모두 그 컨디션상으로는 좋아지는 모습으로는 가고 있는 것 같다. 다만 뭐 헨리 같은 경우는 내일 원정 경기잖아요. 근데 뭐 홈원정이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뭐 피안타라든지 뭐 볼넷이라든지 이런 게 크게는 안 바뀌는데 그냥 방어율만 3.50 대 5.40으로 좀 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 타격을 맞는 점수를 주는 그 좀 몰아맞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약간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천사 대 애리조나 붙는다고 하면은 빅배들끼리 붙는 경기잖아요. 그래갖고 뭐 아무래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기들, 뭐 이 경기인데 뭐 기준점이 9.5냐 이랬던 경기 있잖아요. 애틀 마이애미랑 텍사스 휴스턴이 그랬었죠. 그런 경기들에 비해 얘네 팀들 간의 경기는 9.5면 납득이 가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이제 그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전 지금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신인 코빈 캐롤이 결장할 수도 있다는 점. 코빈 캐롤이 지금 데이투데이가 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을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 팀의 뭐 그 팀의 핵심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결장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충분히 또 이렇게 나타날 테니까. 예. 그래서 내일 경기는 저는 이 경기 그냥 오버만 찍도록 할게요. 저는 캐롤이 없어도 그래도 타선이 막 엄청 흔들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럴까 약간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바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그리고 이제 화싹 대 오클 대 화싹 경기죠. 뭐 내일 메디나가 나오고요. 화싹 같은 경우는 그 불펜데이인 것 같아요. 뱅크스. 일단 뭐 메디나가 나온다는 것부터가 일단은 오클랜드로서는 사망 플래그가 살짝 걸려 있는 거예요. 일단 7층에 걸만한 활약을 보고 있는 메디나이고, 오클바따는 진짜 뭐 계속 못하고는 있죠. 최근 10경기 1할 8푼 5리, 그리고 5경기로 좁혀보면 1할 6푼 1리, 그냥 말 그대로 팀이 그냥 완전 마탱이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필이면 화싹이 불펜데이를 돌린다. 화싹 불펜데이는 2대5, 4대1 이랬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 이제 어제 오늘 아침 경기에서 그 마무리 클로저들을 다 사용을 했었죠. 미들턴 나오고 그리고 그 그레이브먼 이렇게 썼으니까. 그래서 화싹도 아주 뭐 훌륭한 그런 마운드, 지금 훌륭한 상태의 마운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왜냐면 뭐 불펜 소모가 좀 큰 편이라서. 근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걸리는 건 뭐냐면, 이 경기에서 오클랜드가 지금 빠따가 굉장히 안 좋다고 했는데, 물론 뭐 표본 미달이긴 한데
좌한 상대로 홈에서 밤 경기에 9-4-9다. 이게 오클이 이런 OPS를 보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조금은 걱정이에요. 물론 근데 뭐 내일 또 뱅크스가 불펜데이니까 물론 한 그냥 오프너 역할을 한다든지 한 3-4이닝 던지고 내려가면은 참 좋겠는데 혹시나 뭐 길게 던진다고 그래버리면은 이게 또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은 의심이 갑니다. 저는 뭐 이 경기 언더가 가장 좋다고는 보이는데요. 뭐 화싹이 갑자기 또 폭발시킬 수도 있고 그래버리면은 조금 무서운 상황이 나오니까 이 경기가 9.5였으면 진짜 고민 없이 언더 눌렀을 텐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8.5 기준점이면은 저 1.94 언더가 1.94면 배당이 꽤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클 빠딱 안 터질 거 플러스 해가지고 여러모로 언더 쪽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오클 대 시카고 경기, 화싹 경기. 일단은 저는 아마 배팅을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아직 안 걸어가지고 뭐 일단 저는 언더 쪽도 살짝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의 마지막 경기 시애틀 대 템파. 이거 뭐 볼 거 있나요? 내일 맥클라나 나오죠. 맥클이 지난 경기에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뭐 부상도 있었다고 하고 어딨어? 부상도 있었다고 하고 뭐 돌아온 거는 아무래도 좀 본인의 몸 상태에 큰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때 등부상이었나 그래가지고 맥클이 3.2이닝에 2실점 이렇게 하고서 내려갔거든요. 뭐 그때 당시 이제 켄자가 상당히 또 빠따가 안 좋았고 뭐 상태가 안 좋았을 때인데 아마 이렇게 맥클한테 점수 뽑고 그러면서 6대5로 겨우겨우 켄자가 이겼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 한 경기를 제외하고 맥클라나는 뭐 올 시즌 그냥 아메리칸 리그에서 제일 잘한 투수니까 꾸준하게 2점대 방어율에다가 반면에 뭐 브라이스 밀러도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닌데 이 친구가 처음 이제 리그에 선보여졌을 때보다는 좀 안 좋은 모습. 그 5월달엔 6경기 3.00이었는데 6월달에는 그 4경기 5.49 그리고 뭐 이닝 히팅도 조금 안 좋아졌고 뭐 홈어웨이는 뭐 부밀이 그렇게 뭐 이닝을 많이 안 던져가지고 큰 의미는 없는데 일단 홈에서는 3.03 원정 4.85로 홈이 좋고요. 내일 경기도 홈이니까 홈에서는 뭐 피안타 같은 거 살짝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이제 볼넷 컨트롤을 잘하는 선수고 시즌 이제 볼넷 숫자가 11개인데 뭐 직전 경기에서만 3개를 했고 최근 그 6월 들어서만 볼넷이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5월달에는 3개밖에 안 됐는데 5월달에 아까 몇 이닝이야? 5월달에 36이닝 던지면서 볼넷이 3개밖에 안 됐는데 그 6월달 들어 19이닝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19이닝 던지면서 벌써 볼넷이 8개다. 이런 점들은 좀 눈에 띕니다. 최근 들어 그러니까 컨트롤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밀이. 그리고 맥클라난 같은 경우 이제 그 시애틀 상대로 원정 2경기 해가지고 방어율 2.38이었다. 아시다시피 시애틀 홈구장이 좀 투수 친화 구장이거든요. 그리고 맥클라난이 시애틀 현재 로스터에 있는 타자들 상대 그거도 성적이 괜찮거든요. 총 35타석이라서 조금 많이 상대는 안 했는데 35타석 상대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피안타율 188에 테오스카 레나데스 12타수 무안타 타이 프랑스한테 4타수 1안타 12타수 2안타 4타수 1안타 JP 크로포드 6타수 2안타 훌리오 로드리게스도 2타수 무안타로 침묵을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잠재우는 모습이었다. 이런 점들이 좀 눈에 띄고 그래서 내일 경기도 뭐 맥클라난이 시애틀 상대로 아주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일단 보이는 걸로는 그렇게 보여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거리라면은 최근에 템파 빠따가 조금 안 좋다는 점이죠. 템파가 시즌 지금 10경기로 보면은 2할 7푼 7리를 달리고 있는데 그 5경기로 좁히니까 2할 2푼 1리밖에 안 되더라. 이런 타격적인 문제는 조금 걸리긴 합니다. 뭐 그래도 앞서 말한 뭐 그 브라이스 밀러의 재구력 리스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템파베이의 강승 1.56 배당은 저는 좋아 보입니다. 템파 강승이 1.56이면은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오늘도 내일 있을 경기들 다 이렇게 살펴봤고 자